네, 그 완전 초보를 위한 수학 이제 첫 번째 시간이자 오리엔테이션인데 개인적으로 그 이때까지 수질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 시간 고민하는 게 저한테 단언컨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 솔직히 대학교 그 학부 전공들만 해도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대학교 이제에서 수학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 그 선이 너무 이제 그니까 그 커뮤니티가 저한테 너무나 당연해지고 익숙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초심자에서의 그거가 사실 잘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그게 어떤 꼰대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 이거 루트 2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것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결론으로 내렸고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이제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미적분학 정도의 공부들을 하기 위한 그 1년의 컨텐츠들은 있거든요. 그거는 명료하게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 디스커션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 디스커션에 맞춰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을 홀딩하는 정도로만 이것들을 내가 어떤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어떤 그 리딩을 하는 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솔직하게 말하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시작 운영은 제가 일단 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매주 1시간 언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언더에서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어떤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가 대충 1시간 진행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주. 그래서 약간 재밌게 좀 대화를 하는 어떤 시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랙에다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각자가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들은 일종의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1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뭐 다 안 하는 게 안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화를 위한 어떤 그 매개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화가 그냥 마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할 건데,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매주 완초수가 진행되기 전에는 아마도 주말에 할 것 같아요, 시간상. 한 번은 완초수를 위한 자료를 제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슬랙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반드시 이제 완초수가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할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그 대화가 된 거를 제가 녹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코드를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녹취본들을 토대로 저희가 어떤 대화가 되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실 수 있으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가장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한 다음에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어떤 컨셉들이나 힘들어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가장 이제 중요한 예시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시각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건데 하나가 그 이 완초수에 대한 일종의 렉처 노트에 대한 제공 한글로 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글로 쓸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저희가 대화한 거를 녹취로 해가지고 그 렉처 노트에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같이 만드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각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채널 레벨에서. 공유를 하겠는데 그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제가 1차적으로는 할 거긴 하지만 여기서 특히나 이제 최경 선생님과 그리고 박재현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면이 있어요. 그가 어떤 면이냐면 최경 선생님은 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시는 면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게 있는데 자, 이 어떤 시각화를 기본적으로 어떤 파이썬을 가지고 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짜서 보여드리는 거를 그냥 박지현 선생님한테도 공유를 적어도 해드려서 왜냐하면 CS 전공으로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의무가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코드 레벨에서 이걸 보고자 하시면 그냥 보시는 정도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낫거나 어떤 코드 레벨에서 같이 뭔가 좀 더 같이 이해해 볼 만한 게 있으면 딱 그 정도 매개체로서 그거를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취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그럼 제가 자료를 일단 공유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을 좀 해보기를 원하냐면 각자가 발언들을 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거 그냥 설명하고 모르는 거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일련의 얘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취재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일단 공유를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말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선들은 X 삼승 같은 표현들을 들을 때 정말로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 말씀에 전 사실 이게 피부로는 정말로 공감이 잘 안 가요.
이게 어떤 제가 건방진 말이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저한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계산들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같은 걸 계산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시켜보면 이거를 5분의 3 같이 계산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선에서 제가 청중으로서 상정하는 선들은 그 선이에요. 그래서 X3승이나 이런 계산들을 할 때 뭔가 마음에서 불편해지는 선이면 이 시간이 좀 어떤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네, 이제 어드밴스드한 레벨에 대한 것도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첫 노트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각자 읽으시면 읽으시면 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 첫 노트에서 제가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대상들이거든요. 여기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하나씩 한 개 내지 두 개씩 각자가 어떤 설명을 좀 해보고, 이 설명을 한다는 게 이 노트를 읽으셔도 되고 그냥 아시는 걸 얘기하셔도 되고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말 이해 가시죠? 제가 이거 설명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거수를 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걸 읽으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디스커션이 그냥 흘러가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형태로 얘기를 안 해보려고 해요. 렉처를 일부러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대학 가운데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를 좀 일단은 제일 먼저 보고 싶냐면 여기까지. 이거가 기본적으로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선가 예전에 다 들어보신 것들일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읽으시고 뭐를 지금 어떤 제가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그 손을 드셔서 그럼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내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해보는 게 내가 다 이해한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시죠. 내가 잘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 분이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자, 제가 좀 떠들었으니까 한 30초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물론 이제 거수는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하시면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시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손 드신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그냥 발언권을 드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들을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끊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단순히 할 겁니다. 네, 수학 초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장 1절을 읽을 때 그 잘 정의된 객체들의 모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잘 정의됐다는 게 누구 관점에서 잘 정의됐는지, 또 누구는 인정할 수 있고 누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마음에서 뭐가 원소지, 뭐가 객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부터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정의됐다는 게 뭐야, 이러면서.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또 있으실까요? 제가 손 드는 걸 몰라서 그런데 혹시 손은 어떻게 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밑에 반응이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 예, 어, 좋습니다. 네, 그런 네. 질문들도 모든 면에서 환영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혹시 성함이 저는 어떻게 되시죠? 쥐파, 성함이 어떻게 아, 되시죠? 죄송합니다. 저 이동준인데 제가 이름은 아,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멤버십에 합류하게 된 이동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개발하다 보니까 기초 수학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수학 채널들을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수학의 즐거운 채널을 발견을 했고 다른 채널에 비해서 더 약간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집합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만 막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깊은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요. 그냥 좀 추상적인 생각들을 아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문을 아직은 못 가져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자연수 집합이면 그냥 자연수들이 모여 있는 거, 자연수라고 하면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1, 2, 3, 4, 5, 6, 7, 8 쭉 뻗어 나가는 걸 그냥 생각을 했고요. 어, 예전에 그 예시들 영상 찾아보면서 예시들도 몇 개를 봤었는데 뭐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집합에 들어올 수 있고 없는 거가 명확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봤었는데요. 근데 그런 예시로서 그 키가 예를 들면 뭐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거기서의 조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못 가져봤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기까지에 대해서 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서 주십시오. 설명을 하셔도 되고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아무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들도 있으니까요. 그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최선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일단 한번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박지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최선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에서 벌써 막힙니다. 원소하면 저는 주기율표의 원소가 떠오르게 합리적이죠. 동일한 단어를 수학과 과학에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뭐 따로 해야 된다기보다는요. 그거는 그냥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선 이렇게 쓰고 저기선 저렇게 쓰고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박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네요. 네. 다시 뒤늦게 이제 대학교 복학하려고 다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잘 그게 안 돼가지고 비자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냥 수업은 다시 듣고는 있는데, 그냥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학은 요즘 거의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감을 찾고자 해서 나머지 수업은 좀 잘 못 따라가고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나마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수업에 참가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들은 생각은 그냥 약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이해하는 느낌으로 읽고 나서 저 객체들이 약간 무슨 의미인지는 뭐 엄청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 개 그런 것들이 모인 게 집합이고 뭐 네, 그냥 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는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네, 좋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또 혹시 다른 분이 감사합니다. 더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대신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드래그해둔 대상들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것들에 대한 어떤 예시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시들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형식에 대한 예시를 보고 싶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그 라디오가 좀 작아서 혹시 조금만 키워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못 들었습니다. 그 예시를 좀 보고 싶다고 일단 하셨다고 이해를 해서 근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해한 거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간단한 예시가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답들을 한 분씩 그냥 그 해볼까요? 나서셔서 그냥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동규 선생님. 거는 음,
월화수목금토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그냥 다 나열을 하면 되겠죠. 대충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지금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혹시 이거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서시는 게 그냥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거 답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네, 이등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드는 생각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음, 앞에 형식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뭐 X가 있고 그거의 조건으로서 뒤에 서술을 한다고 하면 그 X가 어, 네, 일주일에 포함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다 하는 말들 이해 가시죠? 무슨 뭐 애매하게 지금 느끼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황상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는, 네,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잠깐 이직 때문에 쉬고 있는 직장 휴직인? 휴직인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이제 눈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읽은 시가 좀 눈에 밟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제 뭐 짧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고인물 및 세금 속에 실낱 같은 꿈틀거리는 빨간 벌레를 들여다보며 나를 바라보는 등 뒤에 어떤 커다란 눈을 생각하다가 나는 그만 그 실낱 같은 빨간 벌레가 되다 뭐 이런 불교적인 색채를 띤 시인데요. 그러니까 빨간 벌레가 인식의 대상이고 빨간 벌레를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나라고 하면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눈도 인식자고 동시에 나 자신도 그 빨간 벌레처럼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앞에 있고 인식자가 뒤에 있으면은 이제 그 빨간 벌레한테도 인식의 대상이 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거고 내 뒤에 있는 커다란 눈을 바라보는 그 뒤에 있는 어떤 무언가도 인식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 대상과 인식자가 무한으로 앞뒤로 이제 펼쳐지는 그런 그러니까 무한에 대한 이런 상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였는데 이제 무한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학의 숫자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말이 제가 좀 조리게 못했는데 무한을 연상하는 시를 읽어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가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여기 슬랙 올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수학을 좀 중고등학교 때 그냥 시험용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약간 벼락치기로 그냥 외워서 풀이법을 다 외워서 이제 공부를 해서 수학이 뭐가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읽으면 다 이제 거기서 거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이제 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다르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이 바라보는 수학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런 이것저것 호기심에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 나와 있는 뭐 그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가 풀이를 좀 해보자면 이제 그레이스 가로 안에 앞에 형식 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식이라는 건 이제 형식을 만약에 숫자로 정의하면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형식을 만약에 뭐 빵이라고 정의하면 빵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어떤 형식을 모양 틀로 정의하면은 별이나 네모, 동그라미 같은 그런 형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 뒤에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에 뭐 숫자가 앞에 형식이라면 뒤에는 뭐 자연수, 정수, 실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앞에 있는 형식 전체에서 그 조건을 줘서 그 형식 중에 몇 가지 뽑아가지고 집합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앞이 빵이었다면은 뒤에는 뭐 이제 크림이 들어간 빵 해가지고 이제 크림이 들어간 빵만 집합으로 이제 원소로 해서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 뭐 앞에 이제 뭐 남자라고 하면은 뒤에 조건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자를 조건을 주면은, 혹은 군대를 다녀오면서 동시에 총을 잘 쏘는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엔드 조건을 줘가지고 이제 좀 더 집합의 원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골라낼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조건 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뭐 수학의 정석이라던가 이런 예전에 봤던 것들에서는 좀 더 말이 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하고 말이 좀 읽기 싫어지는 그런 좀 딱딱한 그렇게 돼 있어서 좀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재밌고 좀 편하게 좀 친근감 있게 내 주변에 현재 있는 언어 같은 것들로 설명을 해주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들 간의 거리는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다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어휘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는 이제 대화 같은 걸로 그 거리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라면 A는 C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계속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 사람한테 A가 C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스커션이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환영하고요. 어, 이 디스커션을 지금 저희가 할 때,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운을 띄우는 정도에서 몇 가지 그냥 그 생각을 하시게끔 질문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각자가 질문들을 좀 던지시고, 아까 이제 그 수학초보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거 왜 굳이 이런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또 사실 공감이 가는 말이고 중요한 사실 메시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글로 대화가 가도 모든 의미에서 환영이고요. 제가 두 가지를 이 지금 보이는 예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좀 만들어 나갈 생각으로서요. 그래서 다시 이것들을 보시고요. 다시 이것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다 감들을 원래도 갖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좀 보는 의미에서 보시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왜 수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왜 이것부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 다들 예전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어떤 수학의 정석책이면 집합책 쪽만 까맣잖아요. 그쪽만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할까라는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똑같은 집합인데 그 표기하는 방법이 저희가 두 가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집합에 대한 선언인데 선언하는 방식이 적어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명확한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에 대한 이것도 약간 좀 실질적인 좀 어떤 그런 질문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끔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개념들을 추상적인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그냥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체도 같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하나는 질문이 why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생각할까? 둘 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괜찮죠? 그냥 수학적으로 맞고 틀리고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들을 충분히 좀 해보시고 각자의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생각할까요? 이게 1번 질문. 2번 질문은 표기법 두 개가 다른데 이게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냐, 뭐가 좀 더 낫냐, 뭐가 좀 더 좀 그렇냐, 약간 이런 좀 주관적인 어떤 의미에 대한 정서에 대한 질문. 어떤 발언하고자 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발언권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셔도 괜찮은데 그 뒷얘기들보다는 일단은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들이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거 포함해가지고요. 괜찮으시죠? 네, 고용환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마 들리시나요? 네.
왕원수 때도 한번 뵀었는데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잠시만요. 아, 잘 들리긴 합니다. 약간 스피커를 근데 조금 올려주시면,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잘 들리긴 합니다, 저한테는. 네, 고영화 선생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께 혹시 괜찮으시면 발언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최희경 선생님 또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희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최혜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술 전공을 했고, 지금도 미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채널에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 스터디를 이제 시작으로 한 달 정도 전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 완초 스터디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그리고 방금 이제 하신, 어, 그 얘기거리에 대해서는, 어, 집합,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3D 그래픽을 코딩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 집합의 중요성이 너무, 어, 와닿고요. 그 모든 게 이 집합이 다 코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요즘 이제 어떤 그냥 그 수학을 처음에 배울 때 집합을 왜 배우는지 보다도 지금 뭐 약간 어떤 코딩이라던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요즘 중요해지면서 어떤 집합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합 표기법에 그 원소나열법으로 하는 거랑 조건제시법으로 하는 거를 만약에 정확히 30일로 이루어진 달들로 구성된 집합을 만들었을 때 원소나열법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 3월, 5월, 뭐 7월, 8월 등등 해갖고 저희가 몇 월인지를 그 집합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소나열법으로 그 집합이 표기되었을 때 그 집합을 보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저 달들이 구성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월들이 30일이면 3월, 5월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4월, 6월? 이렇게, 4월, 6월, 뭐, 등등, 뭐, 10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어, 30일로 이루어진 달들로 구성됐다는 그 조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 달을 내가 좋아하는 달들의 집합인 건지 아니면 뭐, 음,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 달들의 집합인 건지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그 집합을 봤을 때 그런 사람 이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만약에 아까 그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X는 달, 그리고 X의 길이가, 그러니까 X가 포함된 날짜는 30이 코딩으로 보면 true가 되는 그런 달들의 집합일 텐데, 그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나중에 그 집합을 보는 사람도 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합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약간 하시는 코딩이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실제로 조건들이 확인이 되는 결에서 음미하시면서 좀 답변해 주시는 결인데 좀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와닿는 면이 또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황희석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봤는데, 왜 많은 수학 파트 중에서 집합부터 시작하느냐. 그건 이제 수학이 시작이 어느 사람이라도 배우는 건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6, 7, 8.
근데 그 숫자를 대체 어디까지 살 거냐, 그리고 무엇을 살 거냐 하는 그런 조건에 집합이 거기에 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살 거냐에서 집합의 조건이, 그리고 몇 개를 살 거냐 해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이제 어떻게 매칭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어떤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에 있어서 집합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집합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이제 그레이스 가로 안에 이제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다 나열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이제 그레이스 바 가운데 형식과 조건을 써서 이제 그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에서 만약에 1부터 1000까지의 수를 써라 라고 하면은 그 그레이스 가로 안에 1부터 1000까지를 다 써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조건 제시법에서는 간단하게 1부터 1000까지의 수라고 이제 조건을 주면은 간단하게 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뉜 거고, 공통점은 집합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충분히 와닿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영아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동주 선생님께 말을 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좀 아이들 문제풀이 중에 집합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세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러니까 집합이 먼저 정해져야 문제 풀이가 가능하고 답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연수 안에서 초등학교 때 문제를 푸는 거랑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정수와 유리수, 무리수로 넘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랑 풀이법이랑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등 초반을 중등까지 이제 그 수의 범위에 대해 배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 범위를 정하는 집합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제 이 범위 안에서 풀어라, 이제 저 범위 안에서 풀어라를 얘기하려고 집합을 하지 않나, 시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조건제시법이 유용할 경우가 짝수 정수로 구성된 집합처럼 무한대로 이어지는 경우에 표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첫 번째 거에 대해서나 이제 두 번째 거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수학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수를 다루는 거라고는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수를 다룰 때 수가 뭐냐고 했을 때 집합으로 일단 정의된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수를 얘기할 때 일단 수가 뭐냐 했을 때 집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최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됐는데요. 어떤 뭐 일주일의 날들로 구성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토일 해도 일주일이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는 조건 제시법을 이용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명확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원소를 나열한 거에 비해서 조건 제시법은 더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부에 그 수학 초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애매한 부분, 예, 말씀해 주셨고,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 그다음에 황희삭 선생님께서도 약간 이런 스터디, 디스커션 통해서 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도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애매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그 수학 초보 선생님께 다음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좀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이런 좀 호기심도 좀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수학 초보 선생님께 넘겨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직문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불편함을 가지라고 해서 그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학이 뭐가 불편해. 그냥 문제 주면 답 찾고 답 풀면 틀렸다 맞다 하면 끝이지. 이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불편이란 단어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계속 불편한 걸 찾으라고 하니까 아, 불편하지도 않은데 뭘 자꾸 불편한 걸 찾으래. 그러면서 그 불편이란 단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참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문수를 제가 1기도 듣고 2기도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불편함에 익숙이 돼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 잘 정의됐다는 게 뭐야. 일단 명확하게 정의된 것도 아니고 잘 정의됐다는 말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정의된 거는 집합이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대화로 왜 집합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이제 선생님 물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중학교 처음 교과서 보면 집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직문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교과서를 좀 집합부터 안 하면 이렇게 수포자들이 많이 안 나올 텐데 1장부터 집합 나오니까 되게 지겹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 그 좀 순서를 바꾸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왜 집합부터 배워 재미도 없게 그 생각을 저는 굉장히 처리 없이 했거든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집합은 재미가 좀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지 못했던 게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거든요. 자꾸 직문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직문수 하면서 함수라든지 뭐 미적분은 잘 모르지만 그런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아, 집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합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좀 이유가 있겠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괄호 표기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원소를 이렇게 다 적어야 되지만 조건 제시법은 아까 어느 선생님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건 제시법은 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좀 애매하고 가령 30일로 됐거나 일주일을 딱 정해서 하라고 하면 이제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도 일주일이지만 1, 2, 3, 4, 5, 6, 7도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대괄호 포기법으로 하면 그 원소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조건 제시법으로 하면 일주일이 날들이 꼭 요일이어야 하나? 이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날짜로 일주일을 그 정의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답이 다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조건지시법은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원소를 이해하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추상적이고 대괄호 표기법은 좀 구체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차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뒷얘기를 조금은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랑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 분만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이크 지금 음소 중이십니다. 지금
그 수학 초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어, 뭐 조건제시법으로 했을 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집합의 조건제시법을 얘기를 할 때 그 집합 다음에 저희가 명제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 명제에서 뭐 명제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참과 거짓이 분명하다. 그런 문장이다라는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 거기서 이제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누구는 키가 크다. 뭐, 어,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런 것은 명제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것들이 생기는 게 아까 일주일의 날들의 모임? 저희는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칠진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떤 되게 문화적으로 대다수가 지금은 칠진법을 사용하고 있고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그렇구나.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상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특히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수학에서 약간 그런 상식에 기대어서 어떤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자명한 것이라고 좀 그런 식으로 갈라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텐데 꼭 여기까지에 한정해가지고 대화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한꺼번에 좀 놓고서 한 10분 정도 더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시간을 30초 정도 드릴 테니 그 매개체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 다음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면 좋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한 2,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경우에 일단 먼저 그 발언권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분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냥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읽는 거를 지칭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을 본인의 언어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개념들을 내 방식대로 소화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이 중에서 혹시 직접 읽고 싶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알려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냥 적혀 있는 걸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씩 해보죠.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씩 나서 주시면 됩니다. 동치집합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시고요. 네, 박 선생님. 그냥 말 그대로 A와 B가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요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을 때 A랑 B에 있는 원소들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면 월화수목금토일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동치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 집합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부분집합은 집합에서 일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제 10개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을 10개를 집합에 하나씩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
집합이라고 했을 때 저는 새끼손가락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만 모은 것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가락 집합 안에 새끼손가락 안에 집합이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 안에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의 집합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공집합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박재현 선생님이 먼저 손 주셔서 먼저 시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면 공집합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원상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집합도 있는데 굳이 전체 집합이 필요하냐? 이제 저는 거기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전체 집합이 필요할까? 그건 이제 그 전체 집합 안에 다른 집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 집합, 뭐 A 집합, B 집합, 교집합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집합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합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어떤 대단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틀리셔도 괜찮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 아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발언하신 분들이 계속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램 하면 보통 동그라미로 그리는 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 설명에서는 집합 간의 관계라고 나왔는데 보통 그 관계가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아예 포함이 되냐, 전체가 포함이 되냐, 아니면 그게 동치냐, 아니면 일부만 포함하냐, 아니면 아예 포함되지 않냐, 라는 정보를 주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그 뭐 순서라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그 집합의 순서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집합의 개수라고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는 원수 집합 안에 원수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집합들은 좀 그 굳이 이제 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정의들에 대해서 한 번씩 각자 언어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거는 다음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불편함이나 감상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또 생각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집합을 왜 굳이 만들었을까 하는 게 좀 마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수학 초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저도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냥 공감의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냥 아까 전에 그 올려주신 자료들을 먼저 조금 읽어봤을 때 공집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서 왜 공집합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의문이 똑같이 저도 들었고 어, 근데 뭔가 그 수학적으로 저게 없었을 때 막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명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까지만 딱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왜 공집합이 필요하냐? 그건 이제 0이 있는 이유랑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에 없더라도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0이 있고,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집합이 있다. 저도 명확하게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없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 그 황희석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조금 꼬리를 물고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서 보통 공집합을 끼워 넣는데 왜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보나도 마찬가지로 좀 궁금해졌었습니다. 네, 세 분 정도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환 선생님.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동치집합에서 원소들이 같을 때 동치인데 조건이 달라도 원소가 같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경우도 상관없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질문입니다. 네.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혹시 고영 선생님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질문을 한 차례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동치집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건이 달라도 원소만 같으면 상관없이 동치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차례 풀어서 다시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합을 선언할 때 조건제시법으로 선언을 해서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들이 있는데 조건 두 개가 달라 보이는데 그 다른 두 조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두 집합이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발언해 주십시오. 뭐, 네.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뭐 동일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의 자체를 만족은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같은 거 동치집합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조건지시법에 의해서 가령 어 뭐 아주 쉽게 그 합이 6이 된다고 했을 때 그 1 더하기 5, 2 더하기 4 이거 다 이제 6 되잖아요. 근데 그 6을 또 다르게 어떤 다른 조건으로 6을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령 2 곱하기 3도 6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6이라도 서로 다른 원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다 안 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디스커션이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완초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한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차례 이제 시간 한 시간 정도 금방 지나갔죠.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저는 답변을 드린 게 없습니다. 거의. 그냥 계속 누구 발언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만 했고 이렇게 해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얘기가 남았으면 제가 이거를 녹취를 적어도 주말에는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디스커션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얘기들을 어떤 매개체를 토대로 하고자 하는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오고자 하시면 보고 들어오셔도 되고 보고 들어오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어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약속을 드리겠냐면 지금 이게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 등분한 거거든요. 1년 정도 이렇게 노트들을 다 것들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다 이수를 보편적으로 하면 대학교에서 어떤 미적분학과 같은 어떤 그런 공부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물론 이 어떤 다루고자 하는 거에 일변수 미적분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질적으로 제가 상정한 선들은 루트 2 X 3승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지금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화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이 있고요. 그 개념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예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여러 어떤 오개념도 있고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대화가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매주 노트는 새롭게 업데이트는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뭘 저희가 이 모든 얘기들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다 하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이 시작되면 혹시 지난 노트 중에서 좀 더 하고 싶으신 얘기들 있으면 알려달라 하면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면서 계속 진도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지식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해소하는 걸 단순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여운들이 다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하셨던 생각들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것들은 슬랙에도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고 단톡방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다 충분히 어떤 설득력과 이제 그 보편성을 갖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에 대한 어떤 감상평 정도를 듣는 쪽으로 해서 10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말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운영이 됩니다.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10분 안에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던가 불편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건 제시법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게 이 시간에 가지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기본 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 지나서 어떤 대학 과정의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건 또 이제 별다른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들도 결국은 사람이 읽고 쓰고 이해하기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 드릴 때,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 조금 더 눈길이 끌렸던 이유가 조금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좀 의문을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흥미를 느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제가 잘 찾아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집합이 왜 첫 단원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 왜 필요한지, 조건제시법이랑 아니면 그런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한 대괄호 표기법이 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생각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다양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냥 뭔지 대충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 좀 음미한다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진짜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 입장에서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감상들 나누시는 가운데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 혐오하는 분들이 들을 어떤 레코드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들을 듣고 재밌겠는가? 에서 제 현재 최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가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미없으시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거보다 최선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하들 포함해서 본인한테 좀 재밌으신지 좀 그것도 좀 듣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시간 자체는 재미가 있고 다른 분들 얘기 듣는 것도 재미있고 교수님의 어떤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이 개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한 높이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교수님도 분명히 이제 아주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어려웠던 것들도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와 닿는 경험이 되셨을 것 같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개념 설명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가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나는 이 시간에 소화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교 강의도 강의 평가가 좋은 강의들을 보면 교수님께서 단계식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일상적이고 이제 한자어가 아니라 어떤 감각적인 언어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면서 복잡한 언어로 이제 엔코딩을 해가는 과정에서 개념이 단어를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그 같이 계단을 올라왔던 사람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니까 그 시간이 두렵거나 이제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일상적인 어휘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시로 어떤 시작을 했으니 저도 어떤 비슷한 의미에서 어떤 한자어로 지금 어떤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두 가지 더는데 하나가 고진감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공부들에는 먼저 괴로움이 먼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괴로움을 줄이려고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 다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도 좀 어떤 듣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백문이불여일견. 그래서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말로 하는 그거보다는
어떤 것들이 근데 지금 사실 이 집합에 대한 것들은 사실 다들 굉장히 친숙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만 이제 되어지면 어떤 것들은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림 하나 딱 그냥 어떤 식으로 보는지 딱 보면 그게 전달이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가능하면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아 보려고 하고요. 근데 설명하지 않겠다는 게 방임으로 두겠다는 거가 아니라 제가 매번 자료는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안에 어떤 의도들은 충분히 녹아 있다고 여겨지고 그 안에서 어떤 그 갭들은 충분히 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매주 이런 식으로 노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노트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그 녹취가 같이 올라온다. 녹취가 이제 같이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같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판도 환영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제가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뭐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런 게 모든 면에서 오케이입니다. 모든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제가 어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는 시각화들을 실제로 애니메이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초수 준비하신 것들을 보면 어떤 시각화 같은 걸 어떻게 어떤 실제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제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진행되는 가운데 또 특히나 박지원 선생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또 더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고영아 선생님 마이크 혹시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베이스가 없이 시작을 했고 예습도 안 하고 왔는데 좀 편하게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저도 일단 이해가 그래도 다 된 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네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뭐 코딩 형식으로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좀 궁금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줄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아시는 이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준비들을 해놓은 게 있냐면, 이런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 보시면, 이거 사실 제 아들입니다. 그 제 아들에 대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각화에 대한 그 엔진들이 좀 있어요. 이걸 그 파이썬 기반인데 이제 매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지금 이 영상에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면 뭐 이런 유의 어떤 시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이 대화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딱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혹시 말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2차원이나 3차원 대상들로 시각화하는 것들은 이게 매님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박찬 선생님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따로 드리겠고, 그래서 그 코드들을 가지고 어떤 지금 본인이 이제 CS 쪽 공부하시니까 이 파이썬 레벨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말 이해 가시죠? 제가 어떤 것들을 원하시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이썬 같은 걸 공부하고자 하시면 그것도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최경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중앙화장들을 공유해 드려서 어떤 뭐 매님이나 블렌더를 어떤 쓰는 선에서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디스커션과 어떤 그 디스커션을 서포트하는 시각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이 수술 채널 레벨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의견들 더 있으시면 듣겠고요. 한 분 정도만 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방법이 되게 참신하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뭐 사실 집합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아까 그 고영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수업 그 디스커션의 장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본인 소개만 좀 혹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수학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아예 초보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수학 학사 학위는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제가 야매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점은행제에서 이제 좀 받다 보니까 약간 조금 중간중간 비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좀 봤을 때 그거를 A에서 B로 가는데 그게 왜 A에서 B로 가는 거지? 하고 이제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약간 조금 뭐 되는 것도 있는데 막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좀 기본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열린다는 걸 듣고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 좋은 그 수업보다는 뭐 디스커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같이 배워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완초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사실 오늘까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실제로 해보면서 그냥 그 이것도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진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얘기를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고 더 추가적인 어떤 디스커션이나 감상들은 슬랙에다가 어떤 자세한 얘기들을 남겨주시거나 단톡방에다 얘기들을 남겨주시는 걸 토대로 다른 분들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라면 환영이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쁘시거나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잘 안 되시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헬스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독료를 지불을 하시고 어떤 서비스를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다른 우선순위 생기시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고 또 나중에 중도에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돼요. 단지 그 중간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각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의 선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어떤 디스커션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발언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과 책임들을 이제 지켜주시기만 하면 모든 의미에서 그 중간 과정들에서 누릴 것들을 누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